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규제 일변도로의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기회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로 있고요. 또 한돌협회 축산 컨설턴트 활동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축분해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과제인데 사실 제목이 너무 커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처방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두 가지로 좀 추려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목표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TV하고 액비 쪽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리나라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있어서 특히 양돈농가들이 그 양돈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뭐 다 알고 생략을 하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된 것에 약 73%가 TV가 되고 있고 약 12% 액비, 약 600만 톤이죠.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가 법제화 하다가 말했던 헥타당 30.5톤을 액비를 뿌린다고 하면 액비 요거 뿌렸더니 약 16만 헥타 정도의 농유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액비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액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축분뇨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해가지고 농가들 수준은 사실 엄청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열화상 카메라든지 액비가 완전히 잘 되는 거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도농가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12처방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흑토람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그 토양별로 정밀한 그 토양 분석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축분뇨 중에서 액비를 농가에 사포한다고 할 때 액비만 비료관리법하고 가축분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던 내용이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기환경보조법인데 요거는 사실은 기존에 12처방서 관련되는 기존에 있던 법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되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그 대기환경보조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유예를 시킨다든지 바꾸면 좋지 않겠냐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두 개 주제가 너무 맞지 않아서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현실적인 가축분뇨 액비 12처방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처방서죠 하지만 진흥청에서는 이제 토양 비료, 흑토람에서 비료 사용 처방서거든요. 화학비료, 퇴비, 액비, 다양한 것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을 농촌진흥청이 이제 해왔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료 사용 처방서 중에 액비도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만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흑토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토양 12처방서의 부분은 우리가 이런 질소인산 가리뿐만이 아니라 pH, 유기물, 유연산 등 다양한 성분을 분석을 해서 농가의 토양에 맞는 적정한 비료량을 추천해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토양에 논이 됐든 밭이 됐든 거기에 비료 성분이 들어갈 때 가장 정밀로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해왔던 게 12처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12처방서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가축분뇨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12처방서는 퇴비, 액비, 일반 화학비료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 그 중에 액비 하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문제는 액비만
가축분뇨법 또 비료관리법에서 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걸 좀 머릿속에 같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12처방 토양 흑토람에서 보면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토양 분석한 다음에 적정량 12처방을 하고 보면은 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셨나요? 사실 다양한 게 돼 있고 제가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그 지번을 찍어서 12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성분까지 분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사실은 경종류가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액비를 아주 잘된 액비죠. 액비를 농경지에 적정을 환원하는 그거까지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양돈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12처방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12처방을 받는데 한 달 동안 안 해줘 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액비 12처방 가는데 공짜로 무료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양돈농가에 돈 10만 원이 없어서 기술센터 맡기나요? 아니잖아요. 토양 분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그게 가축분뇨법하고 비료관리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흑토람에서 이게 그 지능체에 맞는 책자를 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그 액비 12처방에 대한 부분 일정의 성분을 분석하고 미끄럼에 대한 부분은 국물에 산정한 다음에 지수생산 가리. 현재는 거의 지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분을 분석해서 적정량의 12처방을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300평, 1000평방마다 했을 때 얼마나 살포하게 되냐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했을 때 뭐 주로 질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천량이 제로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액비 산정, 추천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뭐 법적으로 결국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헥타당 37.5톤을 표준 12량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토양이 사실 논토양 전세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밭도 그렇고 지역별로 적정 액비 추천량만 추천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살포하시는 분들이 살포하게끔만 해줘도 법 부분을 빼고 훨씬 더 액비를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에 관련된 법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법에는 액비란 농립부력을 정하는 걸 말하고 여기에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규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가축분뇨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요건 다 환경부에 되는 거고 가축분뇨 자원의 규칙은 농림부령입니다. 농림부 시행규칙이죠. 거기에 보면 액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액비 12처방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들래? 죄송합니다. 지금 액비 12처방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게 나오고 막 한데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우리가 부수적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액비에 대해서도. 거기 함수를 대지 95% 이상 염분, 구리 이런 거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액비를 뿌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부수도라든지 이것에 합격하지 못하면 액비를 못 뿌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료관리법에서 연결돼서 가축분뇨법에서 강제 조항을 되는 부분은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된다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액비를 뿌렸을 때는 돼지는 기본적으로 농견이 먼저 확보를 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수도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뿌리면 꼭 법에 안 걸리고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다는 거죠.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따가 토론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액비 살포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잘려갖고 이게 뒤에 보이시죠? 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살포 기준이 사실이 옛날에 이거는 부칙이었었거든요. 부칙이었다 가축분뇨법에 이제 시행규칙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 4번 때문에 비료관리법하고 그 밖에 기준하고 연결되고 요 기준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반드시 12처방을 받아서 뿌려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 기준에 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농가들 수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그 연결돼서 이제 그 농림부 시행령인 가축 분야 자원의 이해가 규칙에서 보면 테이프 살포 지도 등에 대한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 기준을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에피 살포 기준하고 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에피 뿌리는데 훨씬 법적 기대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자연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형평성이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에피만 가지고 전자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학비료, 퇴비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안 되어 있는데 에피만 되고 있어서 거꾸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양도 농가들이 혼날지 모르겠지만 왜 에피만 가지고 이렇게 규제가 됐냐? 거꾸로 따져보면요. 사실은 20년 전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에피 뿌렸습니까? 저도 사실 농대지론 측에서 이제 가축 분야만 연구해서 퇴직을 했는데 옛날에는 똥물 뿌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은 못 뿌리죠.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전자연계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문제점 많은 거 일일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에피 살포 차량 그 부착돼가지고 부지를 벗어나 뿌리면 당시 문제되고 이 현상까지 와 있는 거죠. 이건 요 정도로 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에 대한 그래서 5개 정도로 가져왔는데 뭐 다른 반대 더 의견이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시간도 그래서 5개만 가져왔는데 첫째는 기술센터에서 12처방 업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중화시키지 않고 사실은 시군에서 에피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기술센터 직원하고 아니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얼마 뿌리는데 어떻게 일정이 조정되고 조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플러스된 게 뭐냐면 에피 부스터, TV 부스터 측정 누가 해주죠? 기술센터에서 해주네요. 무료로. 이 부분이랑 연결되니까 기술센터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그 시간적 조절만 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로 이제 요거죠. 작물별 12처방량, 표준 12량. 예를 들면 이게 30.5도면 얘기 나오다 법제화 하다가 얘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12처방량을 뭐 두호가 됐든 시군이 됐든 우리 시군의 어느 면에 어느 그 필지는 액비를 표준 12량 일거다. 여기에 맞춰서 그 액비 살포자가 스스로 지수성분을 분석해서 뿌릴 수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법이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뭐 무조건 그 지능청이나 기술센터가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좀 발전한 쪽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나가는 것을 끌어잡고 못 가게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하십사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액비가 그 아까 저기 국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축하든지 정제를 해가지고 지금 저 시설 채소 쪽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인 부분이 어떠냐 그거는 여기서 제가 나중에 얘기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한돈협회에서도 추비에 대한 부분을 그 시금치 같은 게다가 액비 뿌리는 거, 추비 뿌리는 것에 대한 지금 시범사업도, 연구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진흥청에서도 올해 내년부터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를 추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가축분야법상 액비 살포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추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규율에서 별도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축분야법에서의 그 액비 살포 기준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비료관리법에서 그 밖의 기준에 의해서 가축분야법 시행규칙 몇 조죠? 이게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비료관리법에 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제가 치긴 싫는데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국에 79개 종의 비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액비만 가축분야법에 있는 액비 살포 기준에 살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비 살포 기준을 그 4번만 개정을 해놓으면 비료관리법에서도 액비 살포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축분야법상으로 액비랍은 이걸 얘기를 한 거고요. 비료관리법은 중금속이 8개, 대장균, 살모넬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액비살 재령 등록업, 비료 등록업을 하면 이거 연결되는 건데, 액비살포는 법에 가축분야 적용받는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액비살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전쟁기 시스템에 관련돼서 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 여러 분들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요번에 저기 토론하면서 요 부분은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부스터 측정이 완숙돼 있고 내 농지에 신고된 통지에 뿌리는 것을 과연 전자인계 시스템과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한 2중 규제, 3중 규제가 돼야 되나? 과거는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 수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거는 너무 법령 쪽의 부분이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거 가지고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면 법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행령은 이제 국무총리령인데, 시행규칙은 이제 장관령이거든요. 근데 장관령은 이렇게 토론하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 부분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건 뭐, 요거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두고 전자인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액비된 5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거든요. 액비살포 기준의 비료관리법에 액비살포 4번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방농업기관의 발급, 12처방서죠. 12처방서에 의해서 살포해야 된다, 12량은.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가축분야 농림부령인 자원행위 규칙의 10조에서 TBX 살포 지도 해가지고 정상적 표준 12량을 두고, 만약에 살포자가 이 지역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시군 지자체에서 액비 분석도 하고 현재 기술 지도하는 이런 식의 체계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그래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내 맘대로 액비를 뿌렸을 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액비 살포를 할 때 자유는 주지만 거기에 대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과중한 강한 규제가 거꾸로 쫓아가야 돼야지 액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령 시행규칙이고 농림부령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러면 이 위에 저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자원에 의한 규칙 중에서 기술 지도도 하고, 뭐 전체가 가지고 기본 표준 12량을 뿌리지만 그 외에 이 필지에서는 좀 이건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거를만 기술 지원을 받는 그런 식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요 양식이 그런 지도 요청서거든요. 요걸 충분히 활용하면 20년 전에 액비 뿌리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레벨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조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액비는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바꾸고 농가한테 축산 농가들이 액비 뿌릴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내년 1월부터 유기질 비료 공장 배출의 아모니아 가스를 30ppm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토론 주제로 줘서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텔레비전 가서 아모니아 가스를 찍어본 분이 계시나 모르겠지만, 냄새 독할 때가 가스 검지관 걸 찍어보면 1000ppm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아모니아 가스가. 이거를 30ppm 이하로 줄이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시설에 2배 내지 3배의 악지방 기술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전기세만 월 500에서 1000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만든 것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장에서의 악취방 시설을 돌려서 아모니아 가스를 과연 30ppm 이하까지, ppm이라는 건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루베당 1루베 30이 들어가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적은 양이죠. 그래서 사실 30, 돼지농가의 돈산의 그 추천 아모니아 가스 농도가 20인가요? 25인가요? 지금 20ppm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춘다는 게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법이나 그런 게 사실은 지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부수기지필요 제조 맞춤형 저감미수 개발 사업 연구가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 1월부터 법은 규제가 되고, 그러면 시계 TV 공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상단단체에서 뭐 이렇게 전에 국회의원님에서 건의도 하고 쭉 해왔는데 그 유예기간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축협 연말까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강사 발표자가 역시 다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예, 이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양돈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TOC가 토탈 오가닉 카본 총 유기탄소에 대한 부분이 방류 수질을 해서 환경부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할 때 용역을 줘서 정화처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금 TOC가 얼마 나오냐, 상중하로 나와서 중상 정도 되는 기준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그걸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서 양돈노가 의견을 많이 듣고 나서 TOC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해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니아 가스 30ppm은요, 다른 공장에 연결되는 부자가 지금 유기질비로 쑥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TV 공장 아모니아 가스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많습니다. 근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0ppm이라는 게 과연 거꾸로 그 TV 공장이나 이런 농축협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을 덜 취하다고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 거기다 퀘션 마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환경부 쪽에서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는데 이제 와서 뭐 사실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 생각엔 이런 공정이 과정이죠. 과정이 좀 벌썼으면 훨씬 더 TV 공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 아모니아 가스 30ppm 이하로 규제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은 연말에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점이 되게 크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유를 두고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 좀 조사를 하고, 유예기간을 지금 와서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TV공장 농축협 니들 돈 투자해서 하면 돼. 근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양돈 농가한테, 양돈이 축산농가한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한우저스 돼지닭 똑같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농가한테 그만큼 수고 비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축산농가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좀 현실에 맞게끔 유예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 요거 자료는 이제 농협에서 받았는데 시설 지을 때 약 12억 원 정도가 악취방지도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개별 TV 공장이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축분을 안 가져오고 다른 유기성 물질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이익, 일반 TV 공장의 목적은 돈 버는 게 1등이잖아요. 농축협은 그래도 조합원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꾸로 이게 강화가 돼버리면 양돈 축산농가들한테 분뇨 수거를 단가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후폭풍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출량 기준을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이 정도로 제가 30분 정도 발표드린 것 같고, 한국양돌림이 원래 그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되는 가장 큰 이슈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